네, 안녕하십니까 예청자 여러분. 12월 8일 목요일 캐퍼뉴스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캐퍼뉴스를 시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가 빈발했던 지난해 LA 카운티의 증오범죄는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에서 헌금을 인출한 사람을 미행해 현금을 털어가는 소위 뱅크 저깅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LA시가 부패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리들리 토머스의 시의원에게 급여와 수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법 감정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교통 단속에 걸린 현지 경찰국장이 단속 경관에게 경찰국장 신분을 과시하며 특혜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결국 사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와 직원들이 오늘 파업을 단행해 44년 만에 신문 발행이 중단됩니다. 빌 코스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비가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에 억류됐던 미국 여자 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리 오늘 석방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2월 8일 목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증오범죄, 특히 한인 등 아시아계 주민들을 타겟으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했던 지난해 실제로 LA에서는 증오범죄가 20년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통계로 이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계를 타겟으로 한 증오범죄가 빈발했던 지난해 LA에서는 증오범죄 발생률은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어제 카운티 전역의 증오범죄의 발생률은 지난해 2002년 이래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LA 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신고된 증오범죄는 78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3%나 가파른 증오 가세를 보였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7년 동안 발생한 증오범죄는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해 2013년을 기준으로 105%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증오범죄의 약 74%는 폭력 사건이었다고 20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증오범죄의 내용은 여러 가지 범행 동기로 분류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인종차별 범죄로 1년 전에 406건에서 17% 증가한 473건에 달했습니다. LA 카운티 주민의 9%를 차지하는 흑인 주민들이 인종차별 증오범죄의 타겟 가운데 46%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도 77건으로 지난 20년 만에 가장 많은 발생 건수로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증오범죄 이유를 보면 종교 문제가 29%를 차지했고 그 가운데 74%의 폭력 사건은 유태인이 타깃이었습니다. 동성애자 등 성적 취향과 관련된 폭력 사건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서니를 잘 알겠습니다. 네,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은행 미행 강도들이 날뛰고 있어 경찰이 이례적으로 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경찰은 은행 미행 강도 소위 뱅크 저깅 강도들을 주의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강도 및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쇼핑에 나서는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들을 뒤따라가 현금을 강탈하는 소위 뱅크 저깅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이례적으로 뱅크 저깅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뱅크 저깅은 은행 ATM 등에서 고액을 인출하는 은행 고객을 미행하다 갑자기 현금을 강탈해가는 수법으로 통상 은행 미행 강도 수법을 말합니다.
경찰은 뱅크 적인 강도들이 여럿이 은행 주차장에서 은행을 오가는 고객들을 지켜보다 고액의 현금을 훔쳐서 찾아 나오는 사람을 타겟으로 정해 미행한 뒤 다음 행선지에서 강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뱅크 적인 강도들은 주차장에서 은행 고객들을 지켜보거나 은행 안으로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쉐마녹스 웰스파고 은행에서는 현금 $10,000를 인출한 고객이 권총을 든 뱅크 적인 무장 강도들에게 현금 전액을 고스란히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의 범죄가 갈수록 흔해지고 있다며 럭셔리 가방이나 보석 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 타겟이 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부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시의원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 마크리 토마스 시의원이 LA시로부터 거액의 합의금과 함께 시의원 급여와 수당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패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시의원 직무가 정지된 마클 리들리 토마스가 시의원 급여와 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론 갈퍼린 LA시 감사관의 결정으로 급여와 수당 지급이 정지됐던 리들리 토마스는 급여와 수당 지급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결국 LA시로부터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리들리 토마스가 LA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정부는 어제 리들리 토마스 측에 $36만 5천 지급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갈퍼린 감사관의 당시 결정이 무리수였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LA시의회는 어제 이 합의안을 찬성 10대 반대 1로 승인했습니다. 반대표는 미치 오페럴 시의원 1명뿐이었습니다. 지난해 갈퍼린 감사관이 리들리 토마스에 대한 급여와 수당 지급 중단을 결정한 것은 주 감사관 선거에 출마했던 갈퍼린이 공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견해가 우세했었습니다. 갈퍼린은 주 감사관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들리 토마스는 시의원 직무정지 상태에서 $36만 4천 합의금과 함께 시의원 급여와 수당까지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은 리들리 토마스의 급여와 수당을 복원한 것은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퍼린 감사관은 지난해 리들리 토마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연방 뇌물과 사기 혐의에 직면한 선출직 공무원의 급여에 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프라이스 시의원은 리들리 토마스는 법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들리 토마스는 전 USC 사회복지대 메릴린 플린 학장이 리들리 토마스가 카운티 슈퍼바이저였을 당시 카운티 예산을 지원하기로 비밀 거래를 한 의혹 등 20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플린 전 학장은 카운티 예산을 지원받는 대가로 리들리 토마스의 아들 세바스찬 리들리 토마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로 채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교통 단속에 걸린 현직 경찰국장이 자신의 직위를 내세우며 단속 경관에게 특혜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결국 사임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 위반으로 단속 경관에 걸린 현직 경찰서장이 단속 경관에게 현직 경찰서장 신분을 내세워 특혜를 요구하는 사실이 알려져 결국 사임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저녁 플로리다 피넬레스 카운티의 한 도로에서 메리 오코노 당시 경찰국장이 남편이 운전하던 골프카트 조수석에 타고 있다 번호판 미부적으로 셰리프 경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카트를 멈춰 세운 경관이 다가오자 운전석에 있던 오코노 당시 국장은 남편이 골프클럽에 들렀다. 뭘 좀 씻고 오느라 그랬다며 카트를 몰고 나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s your camera on? It is. I'm the police chief in Tampa. Oh, how you doing? I'm doing good. Okay. I'm hoping that you'll just let us go tonight.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오코너 국장은 경관에게 바디캠이 작동 중이냐고 물은 뒤 나는 템파 경찰국장이다. 오늘은 우리를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단속 경관이 알겠다며 두 사람을 보내주려고 하자 오코너는 자기 명함을 건네며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달라. 진심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코너가 자신의 직위를 언급하며 특혜를 요구하는 듯한 이 장면은 경관 바디캠에 녹화됐으며 지난 1일 템파 언론 보도를 알려지게 됐습니다.
현지 경찰서장은 특혜를 요구하는 듯한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자 템파시는 오코너 국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사건이 토크쇼 소재로까지 등장해 논란이 확산되자 오코노는 결국 경찰국장으로 사임했습니다. 캐스터 템파 시장은 오코노의 사표가 수리됐다며 법을 집행하는 최고위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플 뉴스 잘 매겼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기자들과 직원들이 오늘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어제까지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는 오늘 파업을 결정하고 신문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기자들과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해 44년 만에 신문 발행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 기자와 직원 1,450명이 소속된 뉴스길도 노조는 사측과 임금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하루 동안 파업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978년 이후 44년 만입니다. 오늘 하루 24시간 진행되는 파업에는 1,100명 이상의 기자와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뉴스길도 노조 사이 계약은 지난해 3월 만료됐습니다. 이후 양측은 40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소속 기자들은 기사 작성과 출고 대신 오후 1시부터 사무실 밖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앞서 6일과 7일 뉴욕타임스 노사는 파업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사측은 연간 12만 달러를 받는 노조원에게 향후 2년 반 동안 32,103달러의 추가 보상금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논의 중인 임금 인상안이 인플레이션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연평균 2.75% 인상에 그칠 것이라며 반발해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위원장 빌 베이커는 우리는 경영진이 지난 20개월 동안 열등한 계약으로 이끌어온 데 선의로 협상해 왔다며 이제 멈춰야 할 때다. 이제는 회사가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와 직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1981년에 하루가 채 되지 않은 파업이 있었고 2011년 임금 문제로 2017년에는 편집자를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한 항의로 몇 시간 동안 파업을 했지만 신문 발행이 중단된 것은 1978년 88일간 지속된 장기 파업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한때 미국인들의 국민 아빠로 불렀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투 사건으로 촉발된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 선고까지 받았던 빌 코스비가 최근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미국인들의 국민 아빠로 불렸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수십 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까지 받았던 코스비가 다른 여성들로부터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번에는 1980년대 인기 시트콤 코스비 쇼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출연자 5명이 코스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지난 5일 뉴욕주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코스비가 코스비 쇼의 명성을 악용해 자신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해 성적으로 강압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코스비 쇼를 제작하고 방영한 MBC 유니버셜, 카우프만 아스토리아 스튜디오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코스비의 성범죄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중에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한 신드라 라드도 포함됐습니다. 라드는 1969년부터 코스비와 친구로 지내다 어느 날 밤 코스비와 함께 영화관에 갔다가 그가 준 알약을 먹고 의식을 잃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뉴욕주가 성폭력의 성인 피해자들도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지난달 발효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년 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바 있습니다. 코스비는 코스비쇼의 선풍적인 인기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으나 미투 운동을 계기로 거의 50년에 걸쳐 5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며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러시아 공항에서 체포돼 억류 중이던 미국 여자 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억류 중이던 미 프로 여자 농구 스타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오늘 석방은 미국에 수감 중인 러시아 무기상과 아부다비에서 양측이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윗으로 그라이너가 안전하게 귀국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라이너는 2차례 올림픽 금메달을 딴 스타로 지난 2월 러시아 팀 시즌 계약을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했으나 공항에서 마약 불법 반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라이너 체포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직전이었으며 러시아가 미국 내 중요 러시아인 수감자와의 교환 석방을 위해 그라이너를 타기 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라이너는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실수로 마리화나 액을 전자담배통에 넣어온 사실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라이너 체포 직후부터 러시아가 노리는 교환 석방 대상은 무기상 빅토르 보트라고 언론들은 지목해왔습니다. 그는 2008년 함정 수사에 걸려 미국에서 체포돼 25년형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끝까지 미국의 러시아 비밀을 함구해 러시아 정부가 그의 석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라이너는 동성 결혼자로 오늘 백악관에서 그라이너의 와이프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와 그라이너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캐플런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한인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EDD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전화 라인을 개설했습니다. LA 한인회가 그간 강력히 요구해왔던 한국어 전화 라인 신설이 마침내 받아들여져 실제로 오늘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EDD 한국어 전화 라인 실제 통화 소리 들어보시지요. 고용개발부 실업보험 고객센터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개발부 실업보험 고객센터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는 이용 시간이 아닙니다. 오케이, 지금은 이렇게 끊어졌는데 제가 아까 한 4시쯤 전화했을 때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었고,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희가 2020년도 3월, 4월, 5월, 6월 한참 EDD에 연결하기 힘들 때 제가 영상을 통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3개 언어가 추가가 되기 전에 지금 비엔나미스, 중국어, 타갈록은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안 나지만 영어, 스페니쉬가 있었죠. 그래서 한참 2년 전에 이게 연결이 힘들 때 제가 여러분한테 스페니쉬 라인을 전화해가지고 EDD를 푸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거의 2년 동안 한인회를 비롯해서 뭐 다른 타 아시안 비영리 단체들이 이 그 한국어 라인을 꼭 만들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진짜 오늘은 제가 이 뉴스 릴리스를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고생한 고생한 열매가 오늘 열린 것처럼 느껴져서 어쨌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8시가 지났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고 8시 전에 전화하시면 8시인지 7시인지 지금은 뭐 몇 시까지 이 전화 라인을 운영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도 제가 연결이 안 되니까 아예 전화를 안 합니다. 어쨌든 내일 만약에 내일이 돼서 아마 아침 8시부터 운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EDD에 문제가 아직도 있으신데 EDD 커스터머 서비스 에이전트를 한국어로 통화를 하고 싶으시면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따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원고를 읽겠습니다. 네, 이제 한인 여러분들도 영어 불편함 없이 한국어 전용 전화 라인을 통해 EDD 관련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EDD는 지난 9월 연방 평등 기금 910만 달러를 투입해 한국어를 비롯해 아르메니안, 타갈로그 등 3개 언어 전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한국어 전화 라인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업수당 받는 한인들은 이 전화 라인을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하거나 관련 민원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한인에서는 더 이상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놓고 마지막 라인은 농담이고요. 언제든지 EDD 문제는 우리 한인회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국어 전용 EDD 전화번호는 844-660-0877입니다. 다시 844-660-0877.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마 8시면은 전화를 받을 건데요. 지금은 오늘 이 라인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제가 아까 4시에 전화했을 때는 지금 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끊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뉴스 릴리스가 오늘 나왔고 오늘부터 이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첫날부터 알아가지고 이 전화 라인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EDD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한인 그 커스터머 서비스 아니면 티어 1 아니면 티어 2 에이전트들이 이 전화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오늘 오후 4시에 전화했을 때는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계셔서 뭐 전화를 받을 수 없으면 그리고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의 한인들이 EDD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한국어 서비스로 전화를 받고 있는지는 제가 내일 EDD에다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들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나한테만 얘기해줘라. 아마 저한테는 얘기해줄 거예요. 어쨌든 알아보겠습니다. So EDD 한국어 전용 커스터머 서비스 라인이 생겼다는 거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캐플런 뉴스에서 들은 거를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스토리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희 캐플러 TV를 구독해 주신 분들 대부분이 팬데믹 도중에 EDD를 뭐 한 번이라도 받으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저희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 특히 EDD 부서에서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우리 한국어를 스페셜라이즈하는 전용 라인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인 이민 역사에 남을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LA 한인회에서 저희도 엄청 많이 이거를 러비를 하고 진짜 그 주정부에다 대고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는 뭐 그 서비스라고 이제 강력히 요구를 했지만, 오늘 제가 그 여태까지 그 러비한 그 열매의 그 결과를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내일 저희 LA 한인회에서 라파이엇 브리지 하우징 홈리스니스 리소스 페어를 갑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2019년도에 윌시하고 벌먼에 쉘터를 짓는, 홈리스 쉘터를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그 커뮤니티 멤버들 또 한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반대를 해서 이 그 브리지 쉘터가 결국에는 라파이엇 파크 쪽에 윌시하고 후버 쪽에 이제 지어지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 라파이엇 브리지 하우징이라는 커미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그 안전, 또 그 노숙자분들이 이제 계시는 뭐 그 시설에 대한 이제 커미티가 생겼는데, 저희 LA 한인회가 그 라파이엇 브리지 하우징 커미티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라파이엇 파크에서 이 그 동네에 있는 그 노숙자분들을 위한 리소스 페어를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분들이 오셔서 뭐 푸드 스탬프 필요하시면 푸드 스탬프 신청도 해드리고, 아이디 발급 필요하신 분들은 아이디 발급도 뭐 DMV나 어디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라사 LA 카운티의 홈리스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나오시고, LA 한인회는 내일 점심을 이제 제공하기로 했고, 또 요즘에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좀 따뜻한 그 세타하고 잠바를 또 그 노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저께 저희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 카톡방, 실업수당 카톡방에 몇 분이 이제 같이 나오셔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내일 아침 9시까지 LA 한인회 파킹장에다 차를 대시고 저랑 같이 라파이엇 파크로 이동을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캐프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